현재 그 이제 책의 내용을 반영하고 현재 주식을 좀 보실 때 조금 펀더멘털에 비해 좀 지나치게 하락했다라고 좀 보시는 기업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그때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빠진 것 같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섹터로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카메라 쪽도 굉장히 유망한데 앞으로 더 나올 게 많은 것 같은데 좀 많이 하락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카메라 업체 중에서는 나무가라는 회사 그때 안에 하나 말씀드렸었던 것 같고 연계에서는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형주 쪽에서는 LG 이노텍 충분히 괜찮아 보인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거는 사실은 한국 쪽의 메타버스랑 딱 명확하게 돼 있는 거는 딱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최근에 미국 증시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로블록스도 그렇고. 근데 미국 쪽 투자가 만약에 달러를 갖고 계신다면 지금 달러는 아예 배제를 하고 달러가 없으신 분한테 이제 지금 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로블록스나 유니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지나치게 많이 빠졌다. 그래서 연계해서 저희 책에서는 이제 셀바스 AI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치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 턴어라운드 될지는 좀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 마크긴 하지만 그리고 그냥 기타로 봤을 때도 아까 반도체 소부장으로 좀 들어갈 수 있었던 회사 원익 QNC 같은 회사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로봇 관련해 갖고 좀 나왔던 게 RS 오토메이션 같은 회사도 최근에는 좀 유독 좀 더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여서 한두 개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의견은 어떠세요? 이게 로봇이나 메타버스가 언젠가는 올 것 같긴 한데 좀 너무 이르지 않냐? 투자에 들어가기에 있어서. 맞아요. 그런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와 있는 산업도 있고 왔다가 금방 버릴 수 있는 산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꾸준히 제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기본적인 게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여야 돼요. 내가 좋아하고 잘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되게 좋아하는 데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캐치업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일렀는지 빨랐는지 아니면은 그러면 이제 지금 메타버스나 로봇 되긴 될 것 같은데 너무 빨라서 안 할 것 좀 더 기다려야 되겠어. 근데 이미 버스가 떠나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거를 맞출 수 있을까? 신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담아놓고 그러니까 그냥 주식을 조금 천천히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좀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이쪽에 만약에 오리엔트 돼 있지 않으신 분이면은 그래도 조금 담아놓고 보셔야지 내 돈이 좀 들어가야 인간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갖고 있어야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돼서 그런 쪽으로 좀 보셔야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소량우선 담아놓고 보는 거죠, 변동성을. 네. 근데 그렇게 담아놓고 본다고 사실은 올라갈 때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10명 중에 9명은 못 따라잡아요. 10명 중에 그 한 명이 따라잡으면서 돈 많이 버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슬라 같은 것도 보면 거의 10년을 바닥기다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거를 계속 그냥 그때 조금씩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테슬라라는 회사를 잘 알고 거기에 인력이 어떻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그런 각종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좀 된다고 하면은 그 성공한 투자자가 됐겠죠. 근데 이제 성공한 투자자만 사실 기억하고 실패한 투자자는 그 사회에서 기억하지 않으니까. 왜냐면 니콜라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또 다른 이제 수소차나 이제 이런 걸로 나온다고 해서 한 건데 거의 이제 완전 망한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사실은 그렇게 비교하면은 좀 괜찮아. 테슬라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모아서 가는 게 맞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는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건 좀 많이 힘든 것 같고, 그 전기차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입사할 때부터 전기차 그 이슈는 있었어요. 그때 2차 전지 2010년이요. 진짜요? 그때부터도 2차 전지 응급지 양극재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LNF, 에코프로, 그때는 에코프로 BM 분사하기도 전입니다. LNF, 에코프로, 코스모신 소재 다 갔다 왔거든요.
2차전지 섹터는 다 갔다 왔어요. 근데 저는 운 좋게 그 2010년부터 그랬었지만 한 3년 4년은 이제 뭐 해외 쪽도 있었고 뭐 어디 있었고 그래서 한 2015년도부터 이제 갔다 왔던 걸 다시 보면서 이제 그때부터 해서 잘 맞아서 그때부터 붐업이 됐는데 2010년에도 저희 선배들은 그랬어요. 야, 이거 10년 동안 지지부지 했던 거라고. 아직도 그 섹터. 근데 제가 그때 처음에 갔을 때도 전기차는 아니고 전기 바이크, 중국에 전기 킥보드. 자전거, 뭐 전기 킥보드도 그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전기 자전거, 걔네 자전거 워낙 많이 타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 뭐 그다음에 버스 전기 오토바이인가 아무튼 버스인가 조그만한 것들 그런 것들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매출이 근근히 나오면서 됐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 꿈들은 이제 전기차 되면 하는데, 근데 그 세 곳 중에 한 곳 회사는 자기는 저희 곧 망할 것 같다고, 너무 뭐 없다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저희 뭐 2차전지 이런 거 없습니다 이랬는데 1년 지나고 아주 어깨가 그냥 뭐 떵떵거리게 표현해줬죠. 테슬라가 성공하면서. 회사 임직원 스스로도. 네, 임직원 스스로가 저희 그런 거 없다고. 그런데도. 없다고. 네. 근데 지금 완전 바뀌었죠 지금. 시총 뭐 거의 뭐 1조 가까이. 그러니까 일단 관심이 있어야 거길 그 회사 사람도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과연 그걸 어떻게 알고 했었을까요? 10배 넘게 났는데 거기 또.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렇게 가져가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꾸준히 내가 공부하고 이 산업이 되겠다는 믿음이 있고, 그다음에 철저한 플랜. 그러면 과연 그 믿음이 언제 나올 건데, 뭐 사장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사장이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장 정도면은 뭐 물론 알고 모르고에서는 모르진 않고 알 텐데, 그게 맞고 틀리고는 또 다른 얘기죠. 이렇게 알고 나는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틀려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산업이나 그렇게 하시는 거는 맞을 텐데, 저는 AI도 무조건 된다고 보거든요. 올해 저는 메타버스 무조건 더 될 것 같아요. 올해. 너무 많은 기업들이 오고 너무 좋은 인재들이 글로 가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안 했던 인간의 이 본성들이 확실하게 이제는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코로나 이슈를 좀 받는 것 같은데 미국은 고용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팁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난 재택근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재택근무를 하고 싶어요. 회사 나가고 싶지 않아요. 안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알바하면서도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고용 조건 어떻게 해줄 건데. 나 동부에 있는데 서부에 있는 회사 다니는 거예요. 서부에 있는데 동부에 있는 회사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줌이 올랐던 것처럼 이게 메타버스 안에서도 들어가는 게, 메타버스라고 해야 되죠? 메타버스 안에서 들어가는 것도 엄청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플랫폼 아니면 하드웨어 기기 연결할 수 있는 초연결 통신, 과연 어떤 게 물꼬가 터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빨리 오지 않을까. 근데 올라가서 이거 됐다 하고 보면은 이미 주가는 올라가 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팔로우하면서 결국 그 투자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늦는 수밖에 없겠네요. 주식이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내가 피땀 흘려 흘린 돈을 하는데 투자를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못 맞추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뭐 종목을 말씀드려도 그 타이밍을 못 맞춰요. 오르는 시기. 그리고 올랐다가도 팔 수 있는 시기를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이거 자체가 되게 즐거워야 하고, 거기에서 또 뭐 노력 플러스 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제로 깐 상태에서 지금 황우성 부장님께서 이제 로봇 메타버스 카메라 분야에서 주요 기업들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각자가 관심을 갖고 팔로우업하고 계속 공부하는 거, 추적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이 기업들 한번 그런 차원에서 참고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자기 그 목표가 뭔데, 내 목표 수익률이 뭔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투기로 몰고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먼저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원하는 바가 뭔지 알고 그거에 맞춰서 철저하게 계산돼서,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면 기간을 늘리면 돼요. 더 많은 수익률을 원하면은 그것 또한 기간을 늘리면 돼요. 저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에요. 괜찮은 방법에, 그러니까 정말 이 재무제표, 뭐 아니면 차트, 뭐 내가 뭐 봐야 되는 다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라도 좋은 방향이 맞고 좋은 기업이 맞다고 하면은 결국 그 기업을 올려줄 수 있는 건 시간이에요. 그 시간만 충분하다면은 저는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나 자신을 너무 잘 알아야 돼요. 내가 10배짜리를
수익이 나야지만 되는 거냐, 아니면 20%만 나면 되냐, 아니면 연에 그 한 7%씩만 나면 되는 거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포트폴리오가 달라질 수 있고 내 성향에 따라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에 따라서 한 50%만 오르는 건데도 내가 레버리지를 한 4배, 5배 쓸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또한 한 20배 가까이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특히 장이 안 좋을 때 뭐 우선주 투자도 있을 수도 있고 배당주 투자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뭐 CB나 BW 들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단순하게 야 누가 좋대 이거 이제 올라가고 있대. 그러니까 이 산업 되게 커지고 있는데 이 말 안 해요. 야 이거 주가 되게 올라가고 있는데 보다가 꼭지에서 잡다가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책들을 물론 2,000개 종목 중에 한 1,000개, 한 500개 정도 잘 정리해 놓으면 좋죠. 근데 매일매일 바뀌는 거고 이걸 쓰면서도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캐치업을 해놓을 수가 없는 거지만 저희 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과감 없이 썼어요. 이게 다 좋다는 종목들이 아니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을 수도 있겠는데 되게 나쁠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냉철하게. 근데 이 나쁜 걸 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가 생각한 대로 안 갈걸? 이게 더 맞는데? 그럼 자기 확신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이런 주식들을 샀을 때, 저평가된 걸 샀을 때, 뭐 평균적으로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몇십 프로가 난다,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그런 건 없겠죠? 오늘 샀는데 내일 당장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오늘 샀는데 내일 당장 갈 수도 있는 거고, 거래 정지됐다가 10배 올라가는 기업도 있고요. 이 스토리가 엄청, 재밌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해봤겠어요. 근데, 눈물 나는 것도 있고, 너무 행복한 것도 있고, 다 다른데, 그러니까, 기간은 저는 그래도 굳이 꼽으라고 하면 수익률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기간은 2년인 것 같아요. 2년 정도의 사이클. 제가 보는 사이클은 2년 정도. 2년 정도 보유하는 거예요? 네, 보유하는 게, 잃지 않는 투자에서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코로나가 왔었어도 2년 정도면 됐었던 것 같고, 글로벌 샥이 와도 2년 정도면은, 왜냐면 높은 가격을 샀다고 하면은 메이크업 되는데 2년이 어려울 수 있는데, 낮은 가격에 샀다고 하면은 그 회사의 펀더멘탈만 훼손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2년 정도면은 조금 그 증권회사 입장에서, 브로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둔 기간이 한 2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내가 2년 또 있다가 본전이 되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서 한 2년 정도는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또 이렇게 서점에 가보면 1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텐베거 주식 찾기 이런 것도 있는데, 앞에서 이제 로봇, 메타버스, 카메라 이런 거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네. 좀 비슷한 그 섹터일까요?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머니무브가 일단은 메타버스 쪽이 많이 큰 산업으로 메타버스. 가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NFT나 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크립토나 이런 쪽, 블록체인 이런 쪽 기술들이 커가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엔 되게 큰 이슈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크립토 이런 쪽 괜찮아요? 저는 무조건 옥석가리기는 나오죠. 옥석가리기로 보시는 옥석가리기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S&P랑 다우가 왜 오르는 걸까요? 안 되는 기업들이 빠져가니까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다우 30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기업들 빠지고 잘 되는 기업들만 계속 거기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인류가 이게 맞을진 모르겠어요. 저는 인류가 발전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기술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하고 이제 사랑 이런 그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하고, 자연 이런 건 배제하고, 그 주식시장이나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땐 기술 개발만이 인류가 계속 더 풍요롭게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컨셉에서 봤을 땐 그 기술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기업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좋은 기업들이 나오려면은 다양한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 협업을 해야 되고,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그런 것들도 과연 그게 이제 버블이냐 아니냐에서부터 유동성이 많이 풀렸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도 생길 거고, 걔네들이 추구하는 이념, 걔네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거기에서 현실 쪽이랑 같이 붙어 갈 수 있는 거. 요새 웹 3.0 엄청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우리도 언젠가 나도 모르게 왜 선천적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과연 그게 어떻게 되냐, 어떤 개념이냐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폰 지금은 이제 뭐 한 3살짜리, 4살짜리 애기들한테도 스마트폰 주면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넘기는 방법을 알아요. 유튜브를 넘기는 방법을 알고, 좋아요를 누르는 걸 알고, 자기가 봤던 걸 또 클릭해서 보는 방법을 알아요. 되게 신기해요. 옛날에 우리는 전화하면 이랬는데, 지금은 왜 전화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니까, 예,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걔네들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화를 하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왜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대요. 카톡으로 하면 되는데 왜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하지? 젊은 친구들이?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완전 다른 거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네,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아니, 카톡 하면 되는데 왜 전화를 해?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네, 젊은 친구들한테는 왜 전화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세상이 진짜 너무 많이 빨리 변하는구나. 그럼 과연 어떤 회사들이 더 잘 될까? 네. 저는 스피치로 가는 게 뭐 당연히 맞는 거지만 중국이나 이런 애들 친구들 보면은 카톡으로 다 못 쓰잖아요. 한자도 복잡하고 이게 좀 불편도 하고 하니까 스피치로 많이 가는데 스피치 가는 것 쪽도 스피치 쪽 관련된 이런 산업들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예. 일례로 이제 뭐 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판서 쓴다고 하니 판서가 아니라 이렇게 뭐 기록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다 이제 작성을 하고 이랬어요.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오면은 뭐 몇 살이야, 나이 뭐야, 이제 이거 다 손으로 쓰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스피치가 스피치 투 텍스트로 가요. 바로 말하면 바로 가는 거. 뭐 텍스트 투 스피치로 가는 것도 있고. 그거 네이버 블로그도 네. 그거 입으로 하는 게 생겼나요? 말로 하시더라고요. 쓰시더라고요. 엄청 이제 많이 생겼어요. 정확도도 높대요. 예. 네. 외국어로 말하는 것도 저는 외국어 교육도 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당연 뭐 그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지만 아직까지는 또 아니라고 하지만 뭐 그들의 문화나 뭐 이런 것들 알아야 된다고도 하지만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공감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소위 좀 뭐랄까 그게 맞다고 하면은 이런 큰 산업을 꼭 맞춰야 돼. 내가 이게 뭐 로봇이 될 것 같은데 메타버스 될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는데 나 그냥 경찰관인데 이거 요새 안 쓰네. 이거 이제 안 써서 너무 편하다. 나가서 커피나 한 잔 마셔야지. 이럴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무슨 특정 직업을 비하하거나 이런 말이 아니지만,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요거 아니고 스피치 투 텍스트 가는 네이버가 한다고? 아니면 따로 또 어느 AI 회사가 한다고? 거기가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약간 뭐랄까, 호기심? 통찰력? 이런 것들은, 저한테는 좀 더 많이 공감이 가죠. 왜냐면 저는 이런 중소형주 쪽에 재무제표까지 연계해서 가면은 템버거가 나오기가 확률이 높으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이 얼마인데 그 템버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 실생활의 변화를 포착했는데 네. 그 기업을 봤는데 네. 재무제표로 좋아. 근데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템버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네. 우리의 삶을 어렵지 변화시키고 않습니다. 있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